한 자체 핵무장. 이미 하고 있잖아. 트럼프 취임식 충격 발언의 중 경악. 미 전문가마저 패닉 빠진 현무 -5 예상 못한 대반전. 한국에서 현무 미사일 계열에 속하는 미사일 무기인 현무 -5초가 공개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에서는 이 미사일에 대한 흥미로운 보도가 이어져 왔었다. 이 미사일은 수백 km의 사거리에서 약 8톤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고, 이 버전의 미사일은 항공전력의 지원 없이 지하 깊숙이 있는 벙커를 비핵 방식으로 타격하는 용도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 미사일의 주요 기능이 북한의 벙커를 타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이 미사일과 발사되는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사일과 발사대의 크기, 엔진의 예상 출력과 무게를 고려해보면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이러한 무기의 배치 방식의 여러 특징을 고려할 때 그 위치는 모두에게 빠르게 파악될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첫 번째 공격 시 이들 시설은 대부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이 미사일들은 수가 적고 비행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많은 시설들이 여전히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는 매우 깊이 건설된 시설들이 많아 핵 관통탄으로만 파괴할 수 있는 목표물들이 많다. 셋째, 미국의 핵 및 비핵 벙커버스터 항공폭탄이 존재하며 이러한 폭탄은 한국 공군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력은 한국 영토 외에 있는 미국의 후방 지원에 의해 유지된다. 이는 일본, 괌, 하와이 등 다양한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포함한다. 바로 여기에 이 미사일의 목적에 대한 답이 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현무 -5초는 즉시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로 변환된다. 이는 얼마나 극단적으로 무게를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미사일과 발사대의 크기도 바로 이 정도 사거리의 미사일과 일치한다. 약 1000kg의 탄두를 장착할 경우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km를 넘게 된다. 참고로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은 5500km 이상의 사거리에서 시작된다. 탄두 중량이 2000에서 3000kg일 경우 이 미사일의 변형은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쉽게 타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탄도 궤적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피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을 위한 공식적인 대형 벙커버스터는 비미국산 중거리 강력 미사일을 위한 편리하고 세련된 공식적 포장으로 작용하며 또 다른 방향에서 중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 주요 이유이며 또한 지금은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이다. 반면에 서울은 새로운 중거리 및 장거리 무기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단거리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목표로 삼는다고 선언했을 때 상황은 사실상 변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이 궁여지책으로 나온 중국의 무인기 항모 연말을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등은 중국 상하이 후둥중화 조선소에서 있었던 076형 신형 강습 상륙함 스촨호 진수식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만재 배수량 5만 튜로 웬만한 나라 항모보다 큰 이 상륙함엔 독특한 장치가 배치돼 있었다. 세 번째 항모인 푸제노에 장착한 전자식 캐터펄트,
캐터펄트 사출기, 한개와 어레스팅 기어, 제동장치, 3개가 갑판 한쪽에 장착된 것이다. 미국 제럴드 포드급 핵 추진 항모가 처음 장착한 전자식 캐터펄트는 항모 갑판 위에 전투기가 많은 무장과 연료를 싣고 짧은 거리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멈춰있는 전투기를 순식간에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로 가속해 하늘로 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전자식 캐터펄트를 자체 개발해 3번째 항모인 푸제노에 장착했고, 푸제노는 시험 운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항모보다 크기가 작은 강습 상륙함에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것은 스촨호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CCTV는 스촨호가 캐터펄트를 장착하면서 고정익 전투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스촨호에 장착한 전자식 캐터펄트의 길이는 40m로 푸제노의 91m보다 훨씬 짧아 현실적으로 중국 항모 함재기 J-15를 띄우는 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의 F-35B 같은 수직 이착륙기가 있다면 전자식 캐터펄트는 아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광명만과 홍콩 싱다오일보 등을 통해 나왔다. 스촨호의 캐터펄트는 무인 전투기를 쏘아 올리기 위한 장치라고 이 매체들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스촨호가 세계 최초의 무인기 항모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개발해 운용 중인 궁지, GJ-11 무인 전투기와 카즈-7 스텔스 무인기 등을 스촨호의 갑판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습 상륙함은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함이다. 상륙작전에 필요한 병력과 차량, 수륙양용 장비 등을 실어 나른다. 헬기와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등을 탑재해 상륙작전에 필요한 화력을 지원한다. 미국은 최신해인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2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세대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7척도 있다.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길이 257m, 폭 32m의 만재 배수량이 45,000톤에 이르는 대형 함정으로 F-35B와 AV-8B 해리어 전투기, M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바이퍼 공격 헬기 등 40대가량을 싣는다. F-35B는 최대 20대 이상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아메리카호와 트리폴리호 등 2척이 있는데 올해 안에 3번째 아메리카급 항모가 취역할 예정이다.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상륙작전용 함정이지만 적자는 함재기를 탑재해 경항모 역할도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항모전단이 중동 등지로 떠나 자리를 비울 때 아메리카급 상륙함이 항모 역할을 잠시 대신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진수한 스촨호는 바로 이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벤치마킹한 함정이다. 길이 263m, 폭 43m로 크기가 조금 더 크다. 갑판 오른쪽으로 2개의 관제탑을 뒀다. 하나는 항공, 또 하나는 항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분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중국은 미국보다 부족한 강습 상륙함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부터 배수량 36,000톤의 각종 헬기 3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075형 강습 상륙함을 취역했다. 현재 하이나노 등 3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를 탑재한 미국의 강습 상륙함에 비해 전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에 무인기 항모인 076형 강습 상륙함을 추가로 진수했다. 이 상륙함은 2023년 10월에 건조에 들어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진수에 들어갈 정도로 초단기에 건조가 완료됐다. 중국 해군은 이르면 오는 2026년 말, 늦어도 2027년까지는 시험 항해를 마치고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미국이 예상하는 것처럼 중국이 오는 2027년 대만 침공에 나선다면 상륙작전을 책임질 강습 상륙함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연말에 세계 최초의 무인기 항모라며 스촨호 진수를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중국이 수직 이착륙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궁여지책으로 무인기 항모를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세 번째 항모 푸제노에 탑재할 스텔스 전투기 J-35를 공개했다. 육상용 J-35A와 함재기 J-35 등 두 모델을 내놨는데 미국의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는 나오지 않았다. 수직 이착륙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스촨호를 무인기 항모로 건조한 것은 수직 이착륙기 대신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를 탑재해 미국의 강습 상륙함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자식 캐터펄트를 설치한 건 무인 전투기가 충분한 무장과 연료를 싣고 이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관영 매체와 홍콩 싱다오일보 등은 중국이 2019년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GJ-11 무인 전투기가 스촨호에 탑재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무인 전투기의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최고 0.95마의 속도에 항속거리가 4,000km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이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 무인 전투기처럼 인공지능, AI, 조종사가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한다. 중국 군사평론가 숭중핑은 미국 의소리, 벌, 인터뷰에서 수직 이착륙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시인했다. 그는 수직 이착륙 전투기 개발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아예 우회해서 앞질러 가기 위해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스촨호를 개발했다면서 캐터펄트를 사용하면 고정익 무인기의 탑재 중량을 늘리고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만 단장대학 종합전략과학기술연구센터 킷 양타이위안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은 모두 강습 상륙함에 전투기를 배치해 준항모로 운용한다면서 단기간에 수직 이착륙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헬기와 무인기 등을 배치한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를 앞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미국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베껴 스촨호를 만들긴 했지만 수직 이착륙기를 확보할 수 없다 보니 무인기 항모라고 둘러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두 척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아메리카호, 네치유는 일본에 배치돼 있다. 유사시에는 F-35B 20대 이상을 탑재해 사실상 항모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한 척인 트리폴리오는 샌디에이고 미 해군기지에 있으면서 수시로 필요한 지역에 이동 배치된다. 세 번째 함인 부겐비로는 올해 내로 취역할 예정이다. 아메리카급 이전 세대인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은 총 7척이 있다. 만재 배수량 41,150톤인 와스프급 상륙함은 애초 해리어 전투기를 탑재했는데 지금은 F-35B 탑재가 가능하도록 성능 개선이 이뤄졌다고 한다. 10대 이상의 F-35B를 탑재한다.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동북아 지역에 배치된다. 지난해 동북아 지역에 있던 미국 항모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지역으로 급파되자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복서호가 서태평양으로 들어와 항모 역할을 대신한 적이 있다. 수직 이착륙기인 F-35B의 무장 탑재량은 6.8톤으로 육상에서 운용하는 F-35A 항모 함재기인 F-35C보다 2-3톤이 적다고 한다. 미국은 개발 중인 발키리 무인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발키리가 F-35B의 부족한 무장 탑재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이 수직 이착륙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 다급하게 오만티급 대형 강습 상륙함을 진수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년간 군부 부패로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목적이 그중 하나이다.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군사력 현대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중국의 막강한 조선 능력과 해군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타이위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묵직한 한 방을 날린 것이라고 했다. 076형 강습 상륙함이 대만 침공 시 상륙작전을 담당하는 만큼 가장 긴장하는 곳은 대만이다. 대만은 중국이 기존의 075형 강습 상륙함 4척에 076형 4척을 더해서 총 8척의 상륙함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방안전연구원은 대만 침공 시 중국은 075형과 076형 강습 상륙함이 짝을 이뤄 상륙작전에 나설 것으로 본다. 076형 상륙함에 탑재한 무인기는 상륙 지점 일대의 제공권을 장악해 대만 공군기지와 레이더 시설, 방공포대 등을 공격하고 두 상륙함에 실려있는 공격용 헬기는 연안의 대만 방어 병력을 제거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만은 076형 강습 상륙함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만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은 지난 1월 8일 발표한 2024 중국군 발전 평가 보고에서 076형 강습 상륙함이 전자식 캐터펄트를 탑재해 작전 반경이 넓은 고정익 전투기를 실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위협력이 강화됐다면서도 갑판의 착륙구역과 이륙구역이 겹쳐 이착륙 효율이 떨어지고 어레스팅 기어의 안전성도 항모에 못 미쳐 실제 작전 능력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